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일철입니다. 자, 자료화면은 모 방송에서 화제가 되었던 의사가 추천하는 식으로 선크림을 발랐을 때의 이미지입니다. 다소 과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자외선 차단제 제품들도 개선이 되면서 지금 사실 이렇게까지 바를 필요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자, 근데 항상 말씀드리죠. 선크림만 제대로 발라도 피부는 분명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제대로 잘 바른다는 점입니다. 같이 확인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선크림을 잘 골라야 합니다. 자, 브랜드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크게 선크림은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유기자차는 바로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로 이름만 들어도 뭔가 화학물질 같죠. 피부 안으로 일단 흡수가 돼서 자외선을 걔네들이 흡수를 하고 열로 바꿔서 날려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장점은 바로 백탁이 더라고요. 발림성이 좋죠. 그럼 단점은 뭐가 있냐? 피부 안에서 흡수가 돼서 자외선을 흡수하고 열로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쪽에서 자극감이나 열감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화학물질들이 일단 피부 안쪽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자극감, 그리고 자외선을 흡수해서 생기는 열감, 그리고 뭐 홍조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무기자차는 물리적 자외선 차단제라는 뜻이거든요. 무기자차는 유기자차의 장점이 무기자차의 단점이 될 수가 있고요. 유기자차의 단점이 무기자차의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무기자차는요, 성분이 두 가지예요. 예, 티타늄 디옥사이드라는 거와 징크 옥사이드, 이렇게 두 종류가 딱 있거든요. 유기자차는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성분들이 마치 자외선을 피부 표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피부가 이렇게 표피랑 진피로 되어 있으면요, 이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물리적으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아예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외부에서 막아버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성분이 바로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징크 옥사이드,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얘들이 되게 흰색의 돌가루 같은 광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탁 현상, 좀 하얗게 떠 보이는 현상이 생깁니다. 하지만 피부에 거의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자극감, 열감, 홍조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좋겠죠. 그래서 자극감이 덜하고 홍조가 당연히 덜한데, 무기자차의 단점은 유기자차의 장점이니까 백탁이 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게 단점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피부가 좀 예민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무기자차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좀 나는 발림성을 좀 따진다, 그러면 유기자차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 근데 다만 최근 들어서는 분류 자체는 둘로 이렇게 딱 나뉘어도 어느 정도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가 많습니다. 뭐 혼합자차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혼합한 것들도 있고, 뭐 비율을 몇 대 몇으로 해서 만든 것도 있는데, 사실 무기자차 제품의 경우에는 백탁 현상을 오히려 좀 이용을 해서 톤업 효과를 좀 누릴 수 있게 자연스럽게 만든 제품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부 장벽에 대한 사실들이 좀 밝혀지게 되니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찾는 제품이 사실 무기자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내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피부가 예민하거나 자극이 안 가해지길 원하시는 분들이겠죠. 그럼 저 같은 피부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뭘 권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무기자차를 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선크림을 선택할 때 생각해야 되는 거, SPF와 PA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좋겠죠. 자, 선크림 뒷면에 보면 항상 보이는 두 가지 수치가 바로 SPF와 PA가 있습니다. 자, 자외선이 사실은 UVA도 있고요. UVA도 있고 UVB도 있고 UVC도 있거든요. 얘는 사실 오존층에서 거의 투과가 못 되고 우리 지상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UVA는 파장이 길어요. 에너지가 좀 약한데. 그러니까 피부 깊숙한 곳도 투과가 되고 창도 뚫고 들어올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UVB는 뭐냐면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데 파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뭐 속초나 이런 데 한여름에 놀러 갔었을 때 피부를 굉장히 빨갛게 태우고 막 화상을 일으키는 이런 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UVB이지만 UVB는 조금 이렇게 그늘이 져 있거나 이런 곳들인 경우에는 투과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바로 SPF는 Sun Protection Factor의 줄임말로서 자외선 중에서 UVB에 대한 차단 능력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전체를 측정한 게 아니라 UVB에 대한 측정을 한 건데, 즉 피부를 좀 빨갛게 태우고 화상을 일으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SPF가 사실은 예전에 옛날 기억 있으신 분들은 SPF가 100도 있었어요. 예, 저희 어렸을 때는 150. 근데 SPF 50 이상부터는 사실 실질적인 효과 차이가 되게 미비해요. 30이랑 50도 1, 2%밖에 차단율의 차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사실 외국에서도 SPF 50 이상부터는 그냥 뭐라고 쓰냐면 SPF 50 플러스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뭐죠? PA. 예, PA인데요. 이거는 Protection Grade of UVA입니다. 예, UVA에 대한 차단 능력을 보는 건데요. 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색소 침착과 노화를 유발하는 UVA를 막아주는 능력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뒷면에 잘 보면 우리가 PA라고 적혀져 있고 PA 1 플러스가 있고요. 예, 2풀, 3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4 플러스까지 있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사실 SPF 30 이상이고 PA가 사실 2 플러스 이상이면 사실 충분하고 햇볕이 강한 여름, 골프, 등산, 뭐 해외여행 등에서는 SPF 50 플러스 그리고 PA가 사실 뭐 3 플러스 정도 이상을 권장한다고 하지만 요즘 웬만한 제품들이 잘 보시면 SPF 50 플러스에 PA4 플러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제품들, 잘 나와 있는 제품들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따져봐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바르는 양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크림은 어떻게 바르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이 선크림에 적힌 SPF 수치는요, 사실 피부의 1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발랐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이 잘 안 오죠? 자, 그러니까 얼굴 전체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500원짜리 동전 크기 또는 이 손가락 1.5에서 2마디 정도를 짠 양을 되게 꼼꼼히 발라야 되거든요. 그 양으로 따지자면 거의 네, 이 정도 바르는 거예요. 양이 굉장히 많죠. 만약에 이 무기자차 제품을 이용하시는데 톤업이나 백탁으로 좀 부자연스럽다라면 당연히 심 원장님이 손가락 1.5에서 2마디를 쓰라고 그랬어 라고 해서 한 번에 발랐는데 완전 가부키 화장한 사람처럼 둥둥 떠다녀가지고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2번 정도에 나눠서 레이어링 하는 것을 또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얇게 한번 펴바르고 다시 한번 그 위에 겹쳐서 바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어디까지 발라야 할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얼굴까지만 바르고 끝냅니다. 하지만 실제로 뭐 기미, 잡티, 검버섯이 생기는 부위는 더 다양하죠. 그리고 이마, 양볼, 코, 턱은 물론이고요. 사실 이제 헤어라인이나 목이나 이 뒷목 부분, 그리고 귀 뒤, 귀 포함해서 그리고 손등까지도 사실 꼼꼼히 발라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여름이라면 사실 팔까지도 꼭 발라주셔야 되거든요. 특히 손등 있죠? 이 손등은 나도 모르게 햇볕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부위고 이 손등에 사실 흑자가 생겨서 제거하러 오시는 중년 여성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손등까지도 평소에 좀 선블럭을 잘 발라주는 게 좋겠죠. 자, 목은 주름이 생길 경우에 나이가 들어 보이는 것이 사실 핵심이죠. 얼굴 부분은 메이크업이나 이런 걸로 선블럭을 요즘에 잘 하신 중년분들이 많은데 목은 방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광노화가 거의 잘 안 왔는데 목만 광노화가 심해서 오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은 주름이 생길 경우에 이 나이 들어 보이는 거에 핵심이기 때문에 이 햇빛에 의한 노화를
광노화죠. 이 광노화를 미리미리 막아주는 것이 인상에 끼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제가 뭐 방송에서요, 얼굴에 선크림을 바르고 이 발라진 부위를 특정 광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발랐는지 이렇게 실험을 한 게 있어요. 뭐 자료에 한번 나갈지 모르겠는데, 눈 주변, 눈꺼풀은 대부분 바르지 않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색소 치료를 할 때 이 눈 주변의 색소가 증가돼서 많이들 오시잖아요. 병원에 가신 분들 보통은 여기 이런 색소보다도 이 눈 주변에 있는 색소가 증가돼서 많이들 오시는데, 제거를 하려면 결국은 추가적인 색소가 만들어지는 걸 막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미리미리 선크림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5번째, 바로 덧바르기입니다. 덧바르기. 자, 원장님 아침에 바르고 나왔는데 뭐 하루 종일 괜찮죠? 자,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화장품 회사들이 우리 제품은 12시간 이상 지속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론적인 얘기죠. 이론적인. 실제로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 유튜브 영상에서 선크림이 왜 완벽하게 발라질 수 없는지 다룬 영상이 있었는데, 자,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에는 2만 개가 넘는 털구멍에서 피지라는 개기름이 계속해서 분비가 되고, 땀구멍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땀구멍에서는 또 땀이라는 물이죠. 물이 또 분비가 되죠. 또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행동들, 식사하고 입을 닦는다거나 안경을 고쳐 쓴다거나 머리를 쓸어 넘긴다거나 하면서 선크림은 계속 달아 없어집니다. 그래서 3, 4시간마다 보통 한 3, 4시간마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덧바르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덧바르는 거는 처음 발랐던 것처럼 두껍게 바르지는 못하더라도 레이어링 하듯이 부드럽게 발라주는 것이 좀 좋습니다. 메이크업이 되어 있는 분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메이크업 되어 있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원장님 그러면 선크림을 그 위에 발라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이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같은 것들이 이 자외선 차단 성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없는 성분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인은 해보시고, 일단 확인해 보신 다음에 썼던 제품을 화장 고치듯이 추가로 두들겨서 덧바르는 것이 좋고, 나는 메이크업 한 상태가 아니라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신 분들이라면, 그렇다면 선크림을 꼭 외출할 때 구비를 해 가셔서 덧발라주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담으로 제가 항상 메이크업은 최소화로 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왜냐면 첫 번째는 얼굴에 이 메이크업 성분들이 부착이 돼 있으면서 당연히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 나가 있으면서 얘네들이 부착이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공에 입자가 계속 껴 있는 거죠. 모공에 입자가 껴 있음. 그러니까 당연히 화이트헤드나 트러블의 가능성이 증가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화학물질이 얼굴에 접촉이 계속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선블록 성분들도 많은 화학물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화학물질들이 피부에 접촉이 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접촉성 피부염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중 세안을 해야 되잖아요. 메이크업을 하면. 그러니까 세안하면서 피부가 예민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이유 때문에라도 우리는 메이크업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햇빛을 잘 차단하는 입장만 생각을 해보면 이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은 화장이 지워지기 전에 덧바르고 화장이 지워지기 전에 또 고쳐 바르고 이러면서 자외선 차단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에 반해서 선블록만 하시는 분들 있죠. 선크림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평상시에 보더라도 우리가 노메이크업처럼 보이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덧발라야 하는지를 인지를 잘 못하고 그냥 뭐 띄엄띄엄 발라서 꼼꼼하게 차단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사실 이 선블록만 바르시는 분들이 항상 습관을 좀 잘 하셔서 덧바를 때도 꼭 빠짐없이 바르는 걸 습관화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직접 어떻게 바르는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선크림이 있으면 선크림을 짤 때 물론 손가락 2마디라 얘기했지만 처음부터 손가락 2마디로 다 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얼굴에 바를 정도를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묻혀줍니다.
예, 묻혀주고요. 그 다음에 그 부위를 펴바르는 거예요. 당연히.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마 그리고 내려오면서부터 좀 발라주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까먹은 데가 없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펴발라주고요. 네, 펴발라주고 코까지도 이렇게 펴바르고요. 아래쪽까지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발랐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지 말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빼먹는 부분 어디다? 눈꺼풀 그리고 눈 밑 이런 데 저는 꼭 따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어디? 인중 부위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떻게 한다? 목 라인 그 다음에 선블럭을 더 짜서 어디? 목 부위까지 발라주고요. 그리고 어디? 귀 뒤까지. 귀 뒤까지도 발라주는 거예요. 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발라주고 그리고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저는 지금 긴 팔을 입고 있지만 반팔인 경우에 팔까지. 그래서 손등 위치까지 꼭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마 그리고 양 광대, 볼, 입 주변에 먼저 바르고 어떻게 한다? 눈꺼풀 위나 눈꺼풀 아래, 뭐 헤어라인 쪽이나 이렇게 빼먹을 수 있는 부분들 있죠. 뭐 인중 부분들, 그리고 여기 아래쪽 부분들, 그리고 턱 라인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더 짜서 목 뒤부터 목까지, 그리고 귀 뒤, 귀까지 발라주고요. 그리고 또 좀 짠 다음에 어떻게? 손등까지 발라주는 이런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맞는 유기자차 아니면 무기자차 선크림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량, 손가락 1.5에서 2마디 정도를 넓게 또 꼼꼼히 바르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목, 손등, 얼굴 외 부위까지도 꼼꼼히 바른다. 네 번째는 3-4시간마다 덧바른다. 자,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세 피부과 대표원장, 피부과 전문의 심연철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얼굴도 목도 손등도 팔뚝까지도 꼼꼼히 선크림 발라주세요. 감사합니다.